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면적을 소실시키고 가장 많은 인명, 재산 피해를 불러일으킨 2025년 역대 최악의 산불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와. 어떡해. 아우, 어떡해. 어떡해, 우리 옆에 불이야. 뜨겁겠다, 뜨겁겠다. 저기 있었으면 어쩌을까? 저 불길이. 햇불 대피 명령을 발령합니다. 아, 어떡해. 진짜. 오빠 안 보여, 차가. 우와, 저게 어떻게 다, 어우, 저런 불밭을 차를 타고 가는 거야? 오, 조심! 뒤에 바람! 아니, 저 정도로 보니. 아우, 어떡해. 연기. 저 사람 있나, 용서자? 그러니까 저 불기둥 먼저 잡아요. 모함 30방, 모함 30방. 오, 조심! 와, 진짜 생명을 걸고 하네. 누가 왜 들어갔어요? 어디 갔어요? 집에 불이 붙었는데 안 들어가면 어떡해! 나오세요! 어디야 집에? 그것만 데려가자. 이거를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거의 뭐 지옥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간 여기 진짜 용수장 용수 많이 갔다 오셨습니다. 아유, 물도 없고. 대한민국을 뒤덮은 최악의 화마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최전선에 있던 이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다시 생각해도 끔찍해요, 진짜. 근데 그야말로 전대미문이라는 표현 밖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이 산불. 이 산불 사고 중심에 있었던 것이 이제 영남 지역이잖아요. 경상북도와 이제 경남, 울산까지 아우르는. 근데 얼마나 이 피해가 컸냐를 말씀드리자면 이 산불 사고 나기 전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였던 것이 2000년 동해안 산불이었거든요. 이번 산불로 고성에서 강릉과 동해, 삼척, 울진 등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또 2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으며 주택 등 건물 620여 채가 불에 타 8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영남 지역 산불이 그 동해안 산불 피해 규모보다 지역적으로 보자면 4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약 1.7배. 그리고 축구장 약 14만 개 수준의 산림을 이 화마, 불이 그냥 집어삼킨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된 상태입니다. 14만 개 수준의 산림을 이 화마. 특히나 이 영남권 중에서도요, 가장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은 주택 약 5천 채. 문화유산 30여 개 등이 피해를 보았고요. 재산 피해는 뭐 1조 원 이상이니까 얼마인지 사실 추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민이 3천여 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 돌아가신 사망자만 27분입니다. 27분입니다. 27분이나 되셨 지난 3월부터 영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최악의 산불, 그 참혹했던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요,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 있는 동네 CCTV에 잡힌 화면인데요. 자, 이 차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성묘객이었습니다. 이 차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40분 뒤에 동네 주민이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이후로 소방차와 경찰차와 많은 차들이 줄지어서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시 22분쯤에) 최초의 발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의성 안평면 괴산리였습니다. 날씨는 건조했고 불씨는 삽시간에 커졌습니다. 아이고, 불이 살아있네, 살아있어. 바람이 워낙 셌기 때문에 불씨가 다른 지역으로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묘 가서 뭐 어떻게 했길래. 자,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불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첫 발화 53시간 이후에 불길은 이제 안동까지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막 전체가 타고 있네. 마을도 있는데. 길안면 전 주민은 길안중앙도로 즉시 아이고야. 자, 주민 대피령이 발령이 됐고 화재 대응 단계는 최고로 격상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소방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또 전라도에서 경상도 쪽으로 소방대원들 그리고 소방차 또 산림청 진화대원들까지 긴급 투입됐습니다. 그야말로 저분도 사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의 이 불을 끄는 모든 인력과 장비들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워낙 불에 난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이 불을 끄는 인간들의 노력을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바람으로 이 화만은 다른 지역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요. 어떡해. 불씨가 몇 킬로 이상 날아가면서 경상북도 청송군도 불길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영양군입니다. 야, 그냥 불길을 달리시네. 아유, 어떡해. 자, 도로까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 청송과 영양으로 나뉘어졌던 불길은 이제 바닷가 쪽인 영덕 쪽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발화 87시간 이후의 일입니다. 어마무시하네. 자,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바닷가가 있는 영덕까지.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온도가 달라지니까. 어떡하냐, 저거, 어떻게. 너무 심하네요. 너무 무섭네. 야, 끝이 없겠다, 진짜. 처음 본다, 처음 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이 우리한테 화내듯이 이때 또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네. 비가 온다 그랬다가 안 오고 온다 그랬다가 안 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비 와야 되는데 비 와야 되는데 계속 이랬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 아까 중간에 영상 보는데 바람이 저렇게까지 부나 싶을 정도로 산이니까 또. 저래서 저렇게 퍼졌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불더라고요, 바람이.
이때 또 막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저 산불 시작된 게 지난 3월 22일이었고요. 경북 의성군에 있는 세 군데에서 거의 동시에 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성군의 안평면, 안개면, 그리고 금성면 이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안평면과 안개면의 산불이 진화되지 않은 채 급속도로 퍼져서 대형 산불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안평면의 경우에는요, 성묘객이 그 라이터로 묘소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태우다가 불똥이 튀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요. 안개면의 산불 같은 경우는 과수원이 누군가에게 임차를 주고 있었는데 그 임차에서 쓰고 있던 분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이 와중에도 막 쓰레기 태우는 분들이 있어서 막 카메라가 가고 이랬거든요. 뭐 원래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평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뭐 산에서는 정말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 붙어 있잖아요. 아니 전 성묘하는데 왜 나뭇가지를 왜 태우는지가 이해가 안 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산림청에서 조사한 산불 원인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41%가 실화고요. 24%가 소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만 65%라는 거죠. 정말 사소하게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불씨들이 이렇게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산불이 뭐 진짜 뭐 번개가 나무에 쳐서 뭐 불이 난다든지 뭐 그런 일이 사실 드물잖아요. 생각해보면 다 우리 사람들이 산에서 뭐 불을 좀 부주의하게 이렇게 설마 뭐 하면서 좀 퍼지면 내가 끄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산불의 무서움을 모르고 하다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몰라. 근데 이번이 정말 유례없는 산불이다 보니까 여기 진화 작업에 투입된 인력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아까 보니까 막 인천에서도 가고. 네, 그렇습니다. 인접도시 소방대원 또 산림청 진화대원들까지 바로 조기에 총투입이 됐습니다. 심지어 사실상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에 주로 발령되는 경찰의 가포비상까지 이제 발령이 돼서요. 경찰관들 또 민간 단체, 군인들, 공무원들 모두 다 이제 동원되고 투입이 됐죠. 그야말로 수만 명 인력이 다 투입이 되었던 민관군 총력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산불 최전방에서 싸웠던 소방대원분들 그리고 산림청 진화대원분들이 정말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화마에 맞서서 최전선으로 가는 소방청 그리고 산림청 대원들의 모습입니다.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와. 거의 불바다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민가들도 타고 있었고 주변에는 온통 산이 다 타고 있는 상황이었고 정말 거의 뭐 지옥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기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포일 텐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늘은 연무로 꽉 차 있어서 주변이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변이 거의 암흑이었습니다. 어이구, 눈앞이 안 보이네. 그 연무 때문에 헬기도 실제적으로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거 하루 이틀 정도로는 안 되겠다.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순간 겁이 덜컥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근무하면서 처음 보는 규모의 산불이니까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불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저렇게 날아다니는 뒤에서 번지면 그러니까 완전 고립되는 거지. 갑자기 뒤에서 불에 포위되는 거지.
천천히 올라가야 돼. 저희가 개인 장비가 한 12kg 정도 되고 산불 진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간이 수간 가방이 15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7kg를 저희가 장비를 이제 짊어지고 현장 활동을 하는데 산세가 험한 그런 산을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현장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산불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체력적으로 아무리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이번 같은 경우는 계속 날짜가 길어지니까 모두가 정말 힘든 산불이었습니다. 그럼 무수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등산은. 헬기도 못 띄우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손수 꺼야겠네요. 예, 사람밖에 접근 못 하는 데가 있으니까 저기. 그쪽에도 30분 이상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대원들에게는 진화 작업 이외에도 또 다른 임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현장을 오게 된 거는 고운사를 사수하기 위해 여기 현장에 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찰이 있었구나. 네. 추가 지역으로 산불 확산도 막고 또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임무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명승지죠. 안동의 만휴정 원림입니다. 안동으로 이 불길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방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미리 물을 뿌려놓는 건가 봐요. 아휴. 그때 순간 풍속이 돌풍이 약 27m/s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사수하려고 했는데 이제 강풍을 맞아 보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인 거죠. 이게 이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인 거죠. 오. 뒤에는 토네이도처럼. 토네이도 같은. 그래서 이 불씨는 고운사를 덮치고 이제 안동 중심 쪽으로 향해 갑니다. 물 뿌리는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떡해. 상당히 위험했기 때문에 고운사 사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고운사를 포기하면서 안동 하회마을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와, 저렇게 대응했는데도 포기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길이 번져가는 속도를 따라잡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불이 진짜 빨리 막 번지니까. 네. 야, 이러면 출구도 찾기 어렵겠다. 네. 당시에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연기가 자욱했고 바람 또한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래서 불씨도 휘날리는 곳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마을 주민들을 대피를 시키려고 했는데 차 있나 봐봐, 차야. 여기 있나 보고. 없어? 없는데? 누가? 누가 왜 들어갔어요? 어디 갔어요? 이게 불이 붙었는데 안 내려가서 아유, 저 가족들 어떻게 해? 어떡해. 그래서 그 찾기 위해서 대원들이 이제 수색을 하러 갑니다. 어디야 집에? 그분만 데려가자. 지금 여기 넘칠 것 같다. 이제 곧 덮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 뭐 하세요 지금? 빨리 와 그냥. 찾았습니다. 아, 불 끄려고. 아유, 집을 지키시려고. 네, 집을 지키시려고. 아, 뭐 하세요 지금? 저 수돗물 갖고는 끌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아, 어떡해. 차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럼 빨리. 아, 있어. 저분 맞지? 네, 저분 맞아. 예, 그리고 이제 집을 두고 차마 못 떠나시는 거죠. 이제 뭐 다 네. 했으니까. 아이, 나한테 물 없잖아요. 여기 제가 이분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가셔야 돼요. 대피를 해야 되니까. 가셔야 돼요. 또 저기 어떻게 떠나? 집을 또 평생 사시는 집이니까 그러니까요. 떠나기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날 진화대원들이
예, 90대 노인을 업고 뛰고 예, 해서 모두 10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3월 22일에)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무섭다 진짜. 이틀 뒤 3월 24일 경북 안동까지 번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화 작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불길 남아있네. 부족이죠, 역부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화 작업이 장기화되는 겁니다. 뭐 하루 이틀에 꺼지는 불이 아니고요. 대원들이 점점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보이면 그래도 버티는데 끝이 안 보이잖아요. 네. 반나절 만에 영덕 해안가까지 날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성 산불이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 지역에 뭐 소가 가다가 또 산불로 번졌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도대체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면서 참 참담한 신경이었습니다. 진짜 왜 들고 가는 거야? 힘 빠지지. 이렇게 밤도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진화하고 계셨을 텐데 또 부주의로 일어났다고 하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경각심 없는 행동으로 산불을 내고요. 또 뻔뻔한 태도까지 보여서 질타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시점은 3월 26일입니다. 산불 사태가 심각해졌던 시기였는데요.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한 산자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15분 만에 골짜기를 따라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헬기 4대와 산불 진화 대원 118명이 투입됐습니다. 예, 다행히 빠른 대응으로 조기 진화에 성공을 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불은 산과 맞닿아 있는 과수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잔불 정리 중이던 현장에서 무언가를 소각했던 흔적이 발견이 됐고요. 소각하면은 안 되는 건 불법인 거는 알고 계셨어요? 알죠. 근데 왜 하시게 된 건지 처음에는? 모르죠. 오늘 뭐가 땡겼는지 모르겠지만 불을 오늘 지른 거죠. 왜? 말이야. 진짜 이상해. 지른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목숨 바쳐 불 끄고 누구는 또 불 지르고 이게 참. 아니 진짜 한창 산불이 심각하다고 막 뉴스가 나올 때인데 3월 26일이면 네. 그때뿐만 아니라 매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조심을 안 하고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저런 저 사람들. 대답이 더 화나요. 대답이. 너무 네. 화가 났어. 과수원 주인인 이 남성은요, 비료 포장지와 잡초를 모아 태우다가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자기도 페트병으로 물을 뿌려서 한번 꺼보려고 했지만 강풍으로 인해서 바로 옆 산까지 삽시간에 옮겨 붙게 되었고요. 결국 119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과수원 주인은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형법상에 있는 죄명 중에 과실범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바로 이 방화범죄입니다. 과실범조차도 과실이 아니다, 실화다. 이거는 어찌됐건 과실은 없다. 이런 네.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니까요. 불을 정말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이 남성에게는요,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는 물론이고요. 자신의 부주의로 결국 산불까지 냈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최소한 8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 부족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산불을 진화하는 사람들의 억장을 무너뜨린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정말 당혹스러운 영상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3월 22일에 한 골프장입니다. 지금 불이 나서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2대가 골프장 물을 지금 퍼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즐기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쳤나봐. 여성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걸 근데 지금 SNS에 올린 거야? 그렇습니다. 아니 위에 저렇게 나오는데. 자, 이 여성은 이 영상을 찍어서 다음 날 본인의 SNS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내가 없나? 헬기 맞으면 어떡하려고. 아니 저 완전 맞아. 아니 지금 앞에 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죽어요. 지금 저 영상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SNS에 올린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의 질타에 자신의 행동을 어처구니 없는 댓글로 반박을 합니다. 아이고. 본인이시면 6번째 홀에서 홀아웃하고 집에 가시겠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나? 아이고. 우와. 진짜 개념 없다. 야, 저거 지금 바로. 네. 이 영상은 3월 22일에 경기도 여주 산불 진화를 위해서 소방 헬기가 골프장의 연못에 물을 퍼나르고 있었던 상황에 이 해당 여성이 진화 작업 중인 소방 헬기를 보고도 골프샷을 날려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저거는. 아유. 와 저거는. 상식적으로 근데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죠, 저게 뭐. 저게 본인 주장이야 뭐 어떻든지 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건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만약에 갔으면 저 프로펠러든 어디든 맞기라도 했으면 그건 골프공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저 작동하는 그 엔진과 이 기계적 특성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그 계기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위에 글씨도 골프장 헬기가 점점 이렇게 하는 글씨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해가 된다는 막 그런 뜻인 그런 것 걸 같아요. 같이 싫었다고. 찍기 위해 그 타이밍에 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은 앵글에 담고 있잖아요, 딱. 왜 저래? 저때 타이밍에 딱 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뭐 그 골프를 즐기러 나오셔서 그냥 뭐 긴박한 상황에 헬기가 그 물 퍼나르는 거 조금 기다렸다가 뭐 그냥 라운딩 뭐 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란 듯이 영상을 찍어서 이건 마치 이제 내가 집에 가서 이걸 올려야지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 SNS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결국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해당 여성의 사과문입니다. 머리 숙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조심히 언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사고 없이 전국의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었으면 하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모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 해시태그 뭐예요? 저 해시태그 저게. 저거 관종이지 산불 헬기냐 등장. 저렇게 해서 저걸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저분은 이걸로 내가 지금 스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이코패스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과문은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잘 썼어요. 이 해시태그 붙어 있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쓰고도 사과문을 쓰고도 이제 좀 비난을 받는 거죠. 와 이게. 근데 이 여성 결국 한 시민단체가요 보다 못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장에 적시한 혐의가요 소방기본법 위반 그리고 형법상 특수공무방해 혐의였고요. 해당 시민단체가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국가재난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과 소중한 인명 등 피해가 가속화되는 현실에도 도덕과 윤리적 사고마저 외면한 비양심적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한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 참 국가적인 재난에 뭐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소한 그 재난을 이겨내려는 노력에 힘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은 예, 자제하셔야 되는데요, 그죠? 방해는 안 돼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저렇게 뛰었던 소방대원이라든지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못 빠지겠어요. 진짜 피해 느낄 것 같아요. 3월 27일에 그토록 기다리던 단비가 드디어 내렸습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때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그렇게 애써 노력했는데 불이 0도까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하는 소방관들 모습 보셨잖아요. 내가 정말 소용이 없나 보다, 무력하다, 그걸 보셨는데 드디어 그 사투 끝에 모든 줍을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과연 그 심정이 어떠셨을지 어느 누구보다 기쁘셨을 텐데요. 그 심정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끝이 안 보이셨을 것 같아요. LPG 조심하십시오. LPG. 전국에 있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도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산불이구나.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진화하기 어렵구나. 이래서 산불을 자연재해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고 있는 경북 의성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천금 같은 단비가 내리면서 진화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비를 보니 비 볼 때 느낌이 어떠셨을까 진짜. 첫 발화 127시간 만에 하늘에서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님이죠, 비님. 그때 단비가 내리면서 30분 정도 단비가 내렸는데 비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산불이 많이 싸그라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산불을 완전 진화를 했었습니다. 비만으로는 안 됐거든요. 네네. 기세가 꺾인 걸 틈타서 가서 진화를 해야죠, 사람이 또. 안개와 강풍 때문에 뜨지 못했던 헬기들이 다시 뜨기 시작했고요. 헬기를 이용해서 또 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진화를 위해서 다시 총력을 기울인 결과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경북 지역 산불의 주 불이 진화됐다고. 꼬박 213시간이 걸렸는데요. 213시간. 정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났다. 너무 기뻤죠. 너무 기뻤고 이제 좀 마음 편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가족들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번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응 인력이 투입되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덕분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진짜 진정한 히어로신 것 같아요. 네. 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노력하셨고 물론 피해를 입은 분들은 상심이 크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나마 이분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실제 산불이 처음에 왜 생기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100% 가깝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 발화라는 거는 사실 아주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불은 사람 때문이다, 인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불 예방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할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열이 동반될 수 있거나 또는 불이 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산 근처에서는 하지 않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산불로 인해서 피해 복구 비용만 3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복구에만 최소 1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부주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까지도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고생하신 우리 소방대원분들
또 산림청 진화대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